안녕하세요. 엔지니어스 초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무 및 밸류를 분석해보고 최근 이슈되는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익계산서를 보겠습니다. 본 손익계산서에는 이제 24년도까지의 전망이 포함되어 있는데 매출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 원가도 큰 폭으로 이제 상승할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원재료 가격 폭등이 22년도 매출 원가 상승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매출 총이익률은 20% 초반을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판관비는 매출액 대비 적절한 수준으로 이제 관리가 되고 있고, 이제 영업이익 또한 매년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21년도부터 개선이 돼서 8에서 9%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단기 순이익 또한 이제 영업이익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은 꾸준히 증가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부채와 이제 자본 또한 일정한 비율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부채 비율은 20년도 61% 수준에서 22년도 72%까지 올라간 후에 24년에는 66%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SDI는 2차전지 업종인데 부채 비율을 60에서 70%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이제 타 회사 대비 재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본 항목 중에 이익잉여금의 이제 증가세가 눈에 띄게 좋습니다. 이익잉여금은 회사가 영업 활동을 해서 이제 번 돈 중에서 비용을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남긴 돈입니다. 이익잉여금이 많아야 몇 년간 손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자본 잠식의 우려가 적고 미래를 위한 투자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삼성 SDI의 이익잉여금은 24년도 약 15조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삼성 SDI의 현재 밸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2년도 예상 EPS는 약 23,000원이고 이에 따른 퍼는 24.7배입니다. PBR도 2.3배로 동종업종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더욱 증가를 해서 퍼와 PBR 모두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그리고 EV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13.5배에서 24년도 이제 9배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동종업종 그룹 비교표를 보시면은 삼성 SDI는 LG 엔솔, CATL, 파나소닉 그룹 중에 이제 시총으로 세 번째입니다. 퍼로 놓고 봤을 때 삼성 SDI는 LG 엔솔, CATL에 비해서는 낮지만 파나소닉보다는 이제 많이 높은 편입니다. 마찬가지로 PBR과 EV 에비타 같은 경우에도 LG CATL에 비해서 낮고 파나소닉보다는 높습니다. 이 표에서 좀 놀라운 부분은 CATL의 이제 3년간 연평균 성장률 전망치인데 EPS와 에비타 성장률을 놓고 보면은 50%가 넘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EPS 기준 24.5%, 그리고 에비타 성장률은 27%로 이제 CATL, LG 에너지 솔루션 다음으로 세 번째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의 적정 주가를 이제 SOTP 방식으로 산정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SOTP는 기업 가치 평가 방법의 하나로 사업별로 가치를 매겨서 이를 합산해 적정 가치를 산정하는 기법입니다. 멀티플이 상이한 사업을 두루 가지고 있는 사업체의 경우에 일괄적인 멀티플을 부여할 시 밸류에이션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별로 설득력 있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부여해서 적정 가치를 평가하게 되면은 밸류에이션의 정교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삼성 SDI의 소형 전지와 전자재료 부분은 이제 전통적인 사업으로 성장성이 높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멀티플을 13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지와 ESS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을 25배를 줬습니다. 이제 아래 참고사항을 보면은 소형전지 EV 에비타 멀티플 13배는 이제
동사, 과거 평균치, 그리고 중대형 전지 EV 에비타 멀티플 이제 25배는 동중그룹 평균 배수의 이제 30% 할인한 수준으로 적용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각 사업부별 적정 가치를 구한 후에 이를 합산해서 영업 가치를 구했고요. 여기서 이제 30% 이제 할인된 비영업 가치 부분을 더해주고 순부채를 제외해서 이제 적정 시가총액을 구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주식수 6,900만 주로 나눠서 적정 주가 84만 원을 구했는데, 이제 이 84만 원은 현재 주가 대비 약 45%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 사항 몇 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티증권의 매도 리포트 영향으로 인해서 삼성 SDI의 주가가 조금씩 하향하고 있습니다. 시티증권은 향후 삼성 SDI가 생산하는 프리미엄 각형 배터리의 소비가 줄고 시장 점유율 하락이 예상된다며 투자 의견과 목표가를 하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완성차 업체의 각형 배터리 소비가 점차 줄어들면서 삼성 SDI의 대형 배터리 모멘텀이 약화될 전망이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삼성 SDI의 시장 점유율은 감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순위를 보면은 이제 CATL이 33.7%로 1위, LG 에너지 솔루션이 14.9%로 2위, 그리고 SK온이 7%로 이제 5위를 기록했습니다. 삼성 SDI는 전년 대비 1.8% 하락한 4%로 이제 7위로 밀린 상태입니다. 이제 올해 배터리 사용량도 삼성 SDI는 이제 26.9% 늘었지만은 SK온은 141.3%가 늘어나서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 SDI의 증가 속도가 더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 표는 최근 리포트를 내놓은 이제 증권사 목표 주가인데,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이제 시티증권과 이제 모건 스탠리를 제외하면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티증권의 리포트에 국내 증권사들이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시티증권은 삼성 SDI가 경쟁업체와 비교해서 증설 투자에 보수적으로 임하는 동안에 배터리 업계 내에서 입지가 훼손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CATL이 삼성 SDI를 제치고 BMW의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소식도 이제 주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 증권업계는 대체적으로 시티증권의 이제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티증권이 보고서를 낸 이후에도 전문가들은 이제 삼성 SDI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은 이번 주 들어 발간된 이제 삼성 SDI 관련 보고서는 이제 5건인데, 이들 증권사가 제시한 삼성 SDI의 이제 목표 주가가 평균치가 88만 4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SDI가 테슬라가 준비 중인 4680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 중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5월 30일 디일렉의 기사를 보면은 삼성 SDI는 최소 2가지 버전의 4680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는 다양한 완성차 업체를 공략하기 위해서인데, 테슬라는 물론이고 이제 BMW, 볼보, 스텔란티스 등 기존 고객사의 전기차 플랫폼을 고려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헝가리 이 공장 증설 계획 가운데 일부 생산 라인은 각형이 아닌 원통형 배터리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제 완성차 업체의 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도 여러 형태로 개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과연 이제 삼성 SDI가 이제 테슬라에도 납품한다는 뉴스를 볼 수 있을지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시티증권의 이제 리포트 내용을 동의하는 부분도 많지만은 향후 삼성 SDI의 성장성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3사 중 연구개발에 가장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고, 동종업계에서 기술력이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 양산도 가장 빠를 것으로 보이며, 이제 재무적으로 탄탄하기 때문에 전기차 섹터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삼성 SDI의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